안녕하십니까. 제34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2탄입니다. 이 문제는 제33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출제 범위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직업윤리, 건강과 안전관리,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출제하였습니다. 저는 문제만 읽고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면서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1.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2.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준수할 사항은? 정답은 3번입니다. 3.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체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14.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체 방법은? 정답은 4번입니다. 15.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6.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에서 초기 치료와 급성기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초기 치료에는 휴식, 냉찜질, 압박,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기, 아픈 부위 고정, 약물 치료가 있고, 급성기 이후에는 물리치료, 운동치료, 온수포, 적외선, 초유혹, 수치료, 전기광선치료, 저술파, 고주파, 변이요법 등이 있습니다. 17.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핵이고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병이 된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2주 이상의 기침과 야간에 땀 흘림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법에는 2주 이상의 기침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되고, 침구는 일광 소독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 2-3일간 업무를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는 2-3일간 음식 조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옴입니다. 옴은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야간에 가려움증이 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몸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고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다리미로 다립니다. 도포용 약재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씻어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리니입니다. 머리니는 감염자와 머리에 접촉하거나 머리빗 등을 공동 사용할 때 발병을 합니다. 증상은 특히 두피에 가려움이 심하고 관리법으로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젤을 사용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염자의 세탁물은 55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노출하고 빛과 수건 등은 공동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18. 위궤양의 치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위험과 위궤양과 위암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염은 점막에 염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반면에 위궤양은 점막과 근육층에 손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염과 위궤양과 위암에서 발병 요인에서 차이점은 위염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없는데 위궤양과 위암에는 헬리코박터균이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증상에서는 위염은 3-4시간 후에 식사 3-4시간 후에 통증이 있고 위궤양은 새벽 1-2시에 속쓰림이 있습니다. 반면에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후기에 빈혈, 출혈, 토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염은 하루 정도 금식 후에 유동식을 섭취하면 되고 위궤양은 약물요법, 식이요법 등을 사용하고 또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진통제는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20. 스트레스,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황사, 담배 연기,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의 요인으로 생기는 질환은 정답은 1번입니다.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서 중요한 부분은 심호흡과 기침으로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해서 치료를 하고 고담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폐렴에 대해서는 발병 요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한 기도 내 이물질이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 되고 치료는 항생제, 또한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견 예방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식은 증상에서 쌕쌕거리는 호흡음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치료는 침구리 오르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65세 이후에는 폐렴 구균을 접종해야 합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증상에서 특징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2주 이상의 기침과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치료는 항결핵제를 사용하고 주기적인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폐렴과 폐결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폐렴은 세균에 의해서 발병이 되고 반면에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해서 발병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에서 폐결핵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있고 또한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치료는 폐렴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반면에 폐결핵은 항결핵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